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돕기 위해 농가와 지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농가와 지자체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가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포천시가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 위해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빠져나가는 인구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주역 일원 6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와 기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공간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처방전을 몰래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전달한 의사와 약사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지난달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발병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남은 걱정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안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도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34개 농가는 당장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데 수십억 원의 빚까지 냈는데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들은 돼지 살처분 후 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는 건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1년 예산의 10%를 살처분 매몰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실제로 20몇 %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고. 농가와 지자체 이런 요구에 농림부는 어떻게 답변할까?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농가 대표, 지자체 관계자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진행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보상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 대표들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되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가들은 첫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분 정도 더 마련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전달돼 가지고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간담회에 앞서 농가와 지자체의 요구안에 대해 몇 차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선에선 예산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가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 위해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천을 떠난 사람은 1,800여 명이 넘습니다. 결국 올해 초 시 승격 기준인 15만 명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특히 30세에서 34세의 전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천 구리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전철 7호선이 유치되는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구도 계속 아이를 낳으면 얼마 주고 뭘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도시는 정주도 해야겠지만 순환 도시가 되야겠다. 우리가 일터로 나가면은 다른 분들이 이곳에 와서 쉬다가 관광하고 또 떠나고 또 우리가 들어올 시간쯤 되면 그분들이 떠나고 우리가 들어오고 이런 뭔가 움직이는 그런 경제 도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미래지향 인구정책 공감 포럼을 통해 인구 유출의 심각성과 인구 유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공 정책으로 주택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 환경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또 산업 문제도 접근하겠지만은 산업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실버 산업도 저희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포천 지역 6천여 개의 기업에 내 직장 포천의 주소 갖기를 통해 한 기업당 2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포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젊은 층의 전출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일자리 확충과 주거 환경, 교육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잡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이 운동이 성공해서 포천시가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로 승격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15만 인구선이 붕괴된 포천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오전 6시 55분쯤 포천시 군내면에서 5톤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맞은편에 9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 이천시가 2019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로 나누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등 5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양주시는 인구수 기준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에서 96.17점으로 최우수 지자체에 올랐습니다. 이어 의정부시가 95.31점, 김포시가 94.67점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양주시는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현재 실시 계획 절차를 완료했고 올해 안에 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주역 일원 6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주거 공간과 기업 지원 시설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처방전을 몰래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전달한 의약품 도매업자 A씨를 비롯해 의사와 약사 등 모두 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에서 조제한 뒤 77곳의 요양원에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과 요양병원이 진료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환자 982명의 처방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수천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의사 6명과 약사 1명, 병원 직원 1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사업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소상공인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인과 김포, 양평 등 3개 시군에서 추진되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일 벌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겹치면 참 온 식구가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런 보험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풍수의 보험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해당 유형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장은 1억 5천만 원, 상가는 1억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 가입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우대 혜택도 주어집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부담이 클 텐데요. 저희는 소상공인 풍수의 보험을 통해서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시군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호원 2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별관은 지상 3층 건물로 다목적 강의실과 치매 안심센터, 건강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센터 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을 임차해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앞으로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비보이팀 퓨전 MC가 또 한 번 세계 무대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2019 프랑스 멜팅컵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퓨전 MC는 세계적인 비보이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정우 퓨전 MC 단장은 계속해서 의정부시와 한국을 대표해 세계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라고 집안에만 있기 답답한 분들 계시죠? 또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다녀올 곳 없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 겨울 포천 산정호수에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산정호수 조각공원 일원에서 2019 산정호수 겨울축제가 열리는데요. 썰매축제와 억새꽃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에는 옛 시절을 추억하는 레트로 체험존과 캐릭터 퍼레이드,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포천시 의회는 지난 27일 대기질 개선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의회 대기질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와 시청 관계자, 산업단지 주민 등이 참석해 대기오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저감 대책 등을 모색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포천시의회 대기질 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면서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금요일엔 오전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영하 4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주말 사이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눈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엔 교통 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